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갭 하락하면서 2050포인트를 위협하는 그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월 들어서 낙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는 폭락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엇갈리는 듯 합니다. 공황 상태로 투매에 동참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가 매수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자, 물타기 매수를 하신 분들도 은근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자, 엊그저께 자, 시장이 제법 크게 하락할 때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규모, 코스피 코스닥 합계 7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날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 자금 빚내서 물타기를 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자, 하락장에서 물타기 절대 빚내서는 하지 마시라. 자, 빚내서는 하지 마시라.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 그렇습니다. 자, 이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요, 개인 투자자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저가에서 다시 사고 싶은 그 물타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반등을 하면은 손실률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수익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물타기 매매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타기 매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제 어떤 투자 기준을 가지고 물타기를 한다면 나쁘지 않죠. 예. 여러 가지 투자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들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은 물타기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통 물타기를 할 때는 자기 자본으로 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을 끌어와서 물타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자, 손실률이 커지게 되면은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 큰 손실을 만들거나 자, 여러 가지 부담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물타기가 그렇게 꼭 좋은 부분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통은 신용융자 통계를 보면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전체적으로 신용융자 규모가 감소를 합니다. 자, 그런데 23일 그저께였죠. 23일 통계에서는 좀 이게 의아한 수치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이제 코스닥 시장이 큰 폭의 하락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많이 줄겠구나. 또 그리고 신용융자가 감소할 때는 그날 당일 주가지수 흐름을 보게 되면요, 10시 한번 쭉, 그리고 12시 한번 쭉, 그리고 2시 한번 쭉, 이런 식으로 특정 시간대 쭉쭉쭉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이제 강제 청산이 진행되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제가 계속 10시, 12시, 2시 이걸 너무 강조했는지 조금씩 이제 시간이 9시, 10시, 12시 이렇게 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23일에 신용융자가 그래도 제법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23일에 신용융자 규모는 소폭이지만 증가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 금융투자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융자 전체 통계치인데요. 자, 요 오른쪽 구석 보시면요, 자, 신용융자 잔고가 빼꼼 올라왔죠. 지난 23일에 주식시장 하락폭을 생각한다면요, 신용융자 규모가 1000억 원대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오히려 살짝 늘어났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새로운 신용융자 투자자들이 늘었거나 증액했거나 이런 경향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당일에 강제 청산도 분명히 대규모로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용융자 등과 같은 레버리지 투자자금, 빚을 이용해서 그저께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 물타기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시장에서 생존력을 크게 낮추게 됩니다. 자, 생존력을 크게 낮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에서 생존한다는 얘기는 내가 투자 자금을 치명적으로 손실을 입지 않고 약세장을 버텼을 때라든가 혹은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심리적으로 붕괴되지 않고 자금을 빼서 시장을 나가지 않은, 시장에 계속 투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요즘 분위기를 보게 되면요. 자, 요즘 하락장이 제법 깊어지다 보니까 2008년이나 2000년대 같은 대폭락장, 주가지수가 50%나 하락하는 대폭락장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폭락장이 오더라도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생존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신용융자나 주식담보대출로 돈을 받아가지고 재투자하거나 아니면 딴 데서 카드빚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폭락장이 올 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원금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2008년 금융위기, 2000년 IT 버블 붕괴와 같은 큰 대폭락장이 있은 이후에 2009년 이후 상승장, 2001년 이후 2007년까지의 뭐 급등락이 초반에 한번 있었지만 상승장, 그 상승장에서 수익을 만든 사람들은 생존을 한, 대폭락장에서 생존한 투자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뭐 물타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개인 투자자가 빚을 내서 물타기를 하는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하락장에서는요, 아, 내가 최저점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여기야 하면서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와서 물타기를 한다 한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게. 그럴 경우에는 생존이 불가능해집니다. 마지막에 진짜 바닥을 본인이 만들 수가 있어요. 마지막 바닥에서 투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되도록이면 빚내서 하는 주식 투자는 하지 마시라, 저희 증시토크에서 항상 강조드려 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 버블이 강한 종목은 이번 하락장에서는 절대 빚내서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마십시오. 그 이유는요, 버블이 강한 종목, 어느 섹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워낙에 해당 섹터의 주주분들이 강성이다 보니까 부정적인 말씀을 엄청나게 싫어하세요. 자, 그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 주가가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상승 추세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기세가 기세를 부르고 기세가 상승 추세를 불러온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승 추세가 있다 보니까 불타기, 신용융자 아니면은 빚을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한 자금들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꺾이는데 그 하락 속도가 생각보다 매우 가파를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그 매일은 아니고 종종 들르는, 야근을 위해서 들르는 식당이 있습니다. 자, 식당 주인분과 이제 가끔씩 이제 주식 투자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요. 자, 그분이 뭐 콕 집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을 하진 않으시지만 이래저래 저래저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버블이 있는 그 섹터 종목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식당 주인 사장님께서 뭐 제가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으니까 종목명은 얘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종목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몇 달 전의 일이에요.
자, 그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종목 상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버블이 강하게 낀 종목들의 주주들이 워낙 강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기세가 어느 정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튈지 몰라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대책 없이 떨어지고, 떨어진다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한들 그분 입장에서는 아마 결국은 그렇게 대응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냥 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종목들은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빨리 버블이 꺼집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 빠질 때 그 종목군들은 2%, 4% 이런 식으로 빠져요. 종합주가지수 하락폭이 그저 귀염둥이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물타기를 하게 한다? 물타기를 하는데 또 여기저기서 빚을 끌어와서 물타기를 한다? 그거는 집선을 이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버블이 꺼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자, 물론 그 종목이 최근 몇 년처럼 하락한 다음에 다시 신고점을 만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풀로 사용해서 그 종목을 물타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종목이 여기서 더 한 10% 20% 더 빠진다, 그럴 경우에는 강제청산, 마진콜이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자체가 심리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면서 바닥을 찾기 전에 가장 바닥에서 투매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증시 토크를 통해서요, 신용융자가 적어도 10조 원 수준까지는 줄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요, 앞서 언급드렸던 버블을 낀 종목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시작한 올해 초 수준이 10조 원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확실한 수준은 7조 원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 버블이 낀 종목들이 모든 투자자들을 그 섹터로 유혹한 화려한 불꽃을 내뿜을 때 그 직전 2017년 초에 신용융자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종목에서 추가적으로 레버리지를 끌어서 물타기를 한다? 그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섹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안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자, 이번 하락장에서는 레버리지 투자, 신용융자 끌어와서 그렇게 물타기 하지 마십시오. 예. 위험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조건 시장에서 생존하십시오. 무조건 생존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폐허가 된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고 나면 기회의 신이 정말 천천히 여러분 앞을 걸어가고 있을 겁니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있는데 뒤통수엔 머리가 없다고 하죠. 앞에서 이렇게 걸어와요. 천천히 옵니다. 그때는. 그래서 딱 잡으면 잡혀요. 하지만 싹 지나가고 나면은 정말 빨리 달려가는데 뒤통수에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잡으시려면 시장에서 무조건 하셔야만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물타기 되도록이면 하지 마세요. 예. 무조건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러브펀드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증시가 워낙 뒤숭숭하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힘드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이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십시오. 솔로몬의 투자 격언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 격언.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예, 꼭 기억하시면서 투자 원칙 꼭 지켜가시면서 이번 고비 이겨내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